311번. 아, 이도 이제 치환한 거에 최대 치수인데, 뭐, 늘 하는 대로 해보면, 이거 이제 치환을 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이, y는,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4 라지 x, 그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얘 이제 대칭축은 x는 2겠죠. 근데 치환한 거의 뉴 범위를 이제 구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치환한 게 뭔데? 라지 x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아래로 블록이고 대칭축이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거의 대칭축이. 근데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죠. 그러면 0은 한 칸, 마이너스 3은 두 칸. 좀 이렇게 멀리 그려놓는 거예요. 멀리. 그랬을 때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최소는 마이너스 3이 생기고 최대는 마이너스 3이 생기겠지? 그죠? 그러면 얘 범위를 이제 구해보자. 최대값은 최소값 먼저 구하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1이네 1 최소값이 1 최대값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11 5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요거 어디서 구해라? 아래로 블록이고 라지 x의 범위가 1부터 5까지니까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 요 한 칸, 요거 세 칸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최대값과 최소값 확보하라. 2일 때 최소, 5일 때 최대 이렇게. 그죠? 대입하시면 되죠, 여기다. 그다음 또 연습 문제 질문해 볼래? 152페이지, 153페이지. 318? 17번부터 그러면 21번까지 쭉 풀어볼게 그러면. 17번 저 F-5랑 F3이랑 같다. 저 말을 보고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대칭 축이 얼마야? 저 말만 보고 마이너스 5랑 그치? 뭐라고? 마이너스 5랑 3이랑 같대잖아. 그럼 요게 두 개 더한 거의 절반이 대칭 축이라고 어제 배웠었죠? 그지? 그러니까 축이 마이너스 1이었지. 축. 그럼 축 정보 가지고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A 축이 뭔데? 마이너스 2 A 값이 1이죠. 마이너스 2A 분의 B죠, B. 이게 축인데 축이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야. 이거 통해서 A 값 2인 거 알 수 있죠. 그지? 요거 구했고, 자, 그 다음에 fx의 최소값이 또 1이래. 최소값이. 저 최소값이란 거는 구간 없을 때 최소값을 얘기를 하는 거야. 걔는 무조건 어디서 생겨? 대칭 축에서 생기죠. 그러니까 요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f 마이너스 1 있죠. 얘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데 일단 a 값이 2니까 얘가 b 빼기 1이 돼요. 그 값이 지금 최소값 1이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또 b값 2다 요걸 얻을 수 있죠. b값 2다. 자, 그럴 때 최대값 구해라. 뭐 이제 다 끝났지? 지금 아래로 블록이고 축이 지금 얼마지?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요거 한 칸, 요거 세 칸.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최대값은 F2 구하면 돼요. F2. 이해 되실까? 그죠? 다음에 318번. 치환한 거의 뉴 범위 구하는 문제들 역시 또 네, 다. 아,
치환을 해보면 라지 x가 x제곱 마이너스 2x를 치환해야겠지. x제곱 마이너스 2x 요걸 치환을 하시고 주어진 식은 y는 라지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라지 x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전개를 해보면 일단은 이렇게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 뉴 범위를 구해볼게요. 요거의 범위를 구해야 돼. 근데 얘가 지금 축이 1이란 말이야. 1. x는 1.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1이고 마이너스 2는 한 칸, 마이너스 1은 두 칸.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러면 최소는 1에서 생기니까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이네 3.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얘의 최대 최소 구하라. 어디서? 요 범위 안에서 구해라. 얘 대칭축은 2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3은 한 칸, 마이너스 1은 세 칸. 이렇게 그려져요. 구하는 게 뭐냐? 뭐 최대 최소? 최소는 여기, 최대는 여기 이렇게 되겠죠. 319번. 수익 Y만 원은 한 장 가격 S만 원이면 뭐 수익 그렇게 정해진대. 최대가 되는 한 장 가격. 그러면 대칭축 구하라는 거죠, 대칭축. 이게 지금 대칭축이 얼마야? 4네, 4. 대칭축이 4가 돼요. 공식을 쓰면. 그죠? 맞니? 4에서 최대니까 4만 원이 그 최대가 되게끔 하는 딱 티셔츠 가격이고, 이 음악회 수입 가격이고, 4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때 수익은. 자, 그 다음에 320번. 절대값이 들어왔죠, 절대값. 절대값 들어왔을 때는 뭐 태도는 항상 동일해요, 여러분들아. 바뀌는 적이 없어. 그냥 그 아까워. 비싼 건데. 음, 뭐 얘기해? 절대값의 원리는 뭐야? 아내가 0 되는 점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한다. 첫 번째는 거리 개념이고 두 번째 아내가 0 되는 점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인데 많이 쓰이는 건 이제 두 번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안에 0 만드는 x값이 0이죠, 0. 그럼 0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야. 딱 구간이 수직선에서 0 기준으로 두 개로 나뉘겠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이걸 먼저 해볼게. 그러면 이때는 어, y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0 이상일 텐데 이때는 뭐 그냥 나올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일단 문제 자체 구간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구간 중에서 일단은 0보다 작은 부분만 보자. 이런 얘기니까 이 구간은 구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이해가 되니?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요? 0 이상 3 이하. 이렇게 구간을 바라보고 최대 치수를 이제 구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얘를 이제 구해 볼게요. 요 구간에서 최대. 얘는 아래로 블록이고 대칭축이 지금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예요. 마이너스 3 여기 있네. 한 칸, 얘 두 칸. 그럼 이렇게 그려줘. 그죠? 그러면 지금 구하는 게 뭐지? 최대값과 최소값이 차. 얘 최소값만 있는 최소값. 최소값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5. 얼마죠? 1이네? 1. 이렇게 나왔고.
자, 요 구간 대칭축이 2고요. 그다음에 0부터 3이야. 3 한 칸, 0 두 칸. 짜라닥 이렇게. 그지? 그럼 최대값, 최소값이 있죠. 얘 최대값은 얘 최소값은 최대값 얼마니? 0 대입하면 5네요. 최소값은 2 대입하면 4 빼기 8 플러스 5. 이건 똑같네. 1이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전체 구간을 바라보자니 어때요? 다 합쳐보니까 전체에서의 최대는 5, 최소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만약에 있잖아.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이게 좀 여러 번 막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 보면 이런 고민이 이제 되는데, 이게 약간 좀 0 대입 못하는 게 조금 뭐랄까 찝찝하거든 느낌이. 얘는 이제 처리를 못하는 게. 그래서 여기다도 등호를 넣어봐. 이렇게 등호를 넣어봐. 사실 등호를 양쪽에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한쪽에만 놓는 이유는 그냥 약속이 안 써. 완전히 딱 서로 배반된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누기 위해서 한쪽에만 붙이는 건데, 사실 둘 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엄밀히. 왜 그러냐면 원리가 왜 그래? 얘들아, 요거 0 만드는 x값이 그거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거 0 만드는 딱 그 기점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관이 없어. 어차피 값이 0일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 얘 0 만드는 x값이 1이죠. 그럼 x가 1 이하든가 1 이상이든가 이 1이란 지점에서 어쨌든 0인 건 똑같다.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부호 붙이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리는 공간은 사실 둘 다 붙여도 상관은 없다. 그럼 이렇게 0을 포함을 시켜놓고 따져보면 최대값은 나는 지금 구할 수 있지. 구해보면 어떻게 돼? 5가 돼요. 그 사실 문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딥하게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네. 321은 오는 복태에서 한 거죠. 요거의 최대값이 FA로 표현되고, 그거에 또 다시 최대 최소를 묻는 거다. 구간이 있는 거고. 자, 또 질문해 보세요. 322번부터 해서 질문이 좀, 그쵸. 325번은 질문을 해야겠죠. 3번도, 그죠? 뭐, 이거 어제 했던 건데. 323번은 접한대. 그 D는 0을 써야죠. D는 0. 그 P제곱 마이너스 4Q가 0이야, 일단. 그 P제곱이 4Q예요. D를 쓴 거 통해서. 그 다음에 나조건 통해서 최소값이 저 구간에서 마이너스 5래. 저 이거 대칭축이 2분의 P거든요. 2분의 P? 이거 2분의 P야. 근데 마이너스 P부터 P까지래요. 어제 우리 이거 해봤는데 칸수를 따지는 건 그냥 큰 X값에서 작은 X값을 빼면 돼. 그러니까 P에서 2분의 P 빼봐. 그럼 2분의 P, 2분의 P죠. 2분의 P. 그러니까 P까지는 2분의 P칸인가 2분의 P칸. 칸수만 따지면 돼요. 근데 2분의 P에서 마이너스 P까지는 큰 X값인 2분의 P에서 마이너스 P를 빼보면 2분의 3P가 나. 그러니까 2분의 3P칸이라는 거죠. 2분의 3P칸. 얘가 조금 더 멀지. 2분의 3P칸이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구간에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P에 생기는데 F 마이너스 P다. 구해보면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Q 마이너스 Q, 요 값이 마이너스 54다.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되겠죠. 미지수 두 개니까. 325번. 자, 역시 이제 뭐 타겟을 하면 묻는 게 뭐야? 묻는 게 최소값이에요. 수학 문제 풀 때 항상 좀 묻는 거 먼저 보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아요. 최소값이니까 내가 여태까지 배운 거 중에서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밖에 없다. 그러면 2차 함수로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할 거긴 한데, 포인트는 한 문자에 대해서 2차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무언가를 좀 x로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뭐 문제를 읽어볼게요.
얘를 이제 뭐 P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뭐 만나는 점을 Q라고 했다. PQ 길이의 최소값 구하라. 결국엔 내가 이제 그 미지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 했냐면 이 좌표 평면에서 내 수업에 이제 한정에서는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야. 가로 길이, 세로 길이는 내가 뭐라고 했냐면 가로 길이는 X좌표 차, 세로 길이는 Y좌표 차로 기억을 해라.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이제 당연한 것들을 내가 씹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근이다 하면 대입해라. 이런 것들 있죠. 되게 많은, 위에 있다 하면 대입, 만난다, 대입.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봐봐. 여러분들 이 문제를 딱 처음 이제 어제 풀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PQ를, 음, 애매해. 약간 살짝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바라봐봐. 얘를 가로 길이를 읽어봐요. 그럼 X좌표 차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그 필연성이 좀 생기지. 그죠? 그럼 얘 X좌표, 얘 X좌표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나 이제 뭔가를 미지수로 표현해야 되니 하나는 표현해야 돼. 하나는 P X좌표를 뭐 A로 놓을지 아니면 여기 X좌표를 A로 놓을지 는 선택을 해야 돼요. 뭐가 조금 더 괜찮을까? 사실은 뭐 바로 판단하기 조금 어렵긴 한데 뭐가 괜찮겠어요? 어, Q가 조금 더 괜찮아요. Q가 뭐 둘 다 그냥 또이또이긴 한데 자, 뭐 여기 A라고 해볼게요. 그럼 2차 함수 거를 한번 해봐. 그러면 여기 X좌표를 이제 A로 표현해야 되는 게 목표거든? 근데 이거 두 개의 특징이 뭐냐면 평행하게 그런 거니까 Y좌표가 똑같아요. Y좌표가. 자, 그럼 이 점에 XY 좌표를 써볼게. A, A, A 플러스 1의 제곱이야. 이 P의 좌표가. 근데 얘 Y좌표가 지금 똑같아요. 함수가 이런데 Y좌표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되게끔 하는 이 X값을 구하면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돼? 이게 조금 좀 생소해요. 어색해. 조금 이런 행위가. 여기 그냥 쉬운 예제로 들어줄게. 봐봐. 그러니까 얘 Y좌표가 5인 X값들을 구하고 싶어. X값들을. 그럼 우리 어떻게 했어? 이차함수 식에다가 Y에다 5 대입해서 이렇게 X값 구하지 않니? 그죠? 똑같은 거예요. 미지수로 표현돼서 좀 어려운 거야. Y좌표가 똑같이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게끔 하는 여기에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Y에다가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대입하고 그걸 만족하여 X값 구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X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는 거야. 괜찮겠죠? 여러분 근데 이거 색 구분되니? 두 개 구분돼? 아, 이게 무슨 색이야 이게? 선생님이 색을 몰라서 그래. 선생님 생맹이야. 진짜야. 선생님 생맹이라 이거 색을 몰라서 그래. 좀 구분이 이거 확실히 돼요, 이거 두 개가? 그래? 이게 초록색 같은데? 그지? 이건 무슨 색인지 모르겠고. 주황이야, 주황? 어쨌든 X 이제 표현됐죠? 그럼 X좌표 차만 하면 돼. PQ 길이 이제. Q좌표 요거죠. 여기서 PX좌표 빼면 여기에서 A 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끝났다라. 그죠? 음. 이게 최소값은 대칭축 A 마이너스 2분의 1을 생기겠대. 문제에 따라서는 이또 A 값의 범위도 줄 때도 있어요. A 값의 범위도. 예를 들면 내가 나온 김에 좀 설명 좀 해줄게. 지금 내가 P의 X좌표를 A라고 놓은 거죠. P가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지. 그 점을 A라고 해볼게. 거기서 시작해서 3,16이라는 요 위에 전 B가 있다고 해봐. 3,16. P가 A에서 시작해서 B까지 움직인대요. A에서 시작해서 B까지 움직인대.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P가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동안 P의 X좌표인 A 있죠? 그 A는 바운더리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변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그런 식으로 이 구간을 이렇게 포장을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나오기도 했고. 자, 또 질문. 325 했고. 없음? 없으면 음. 또 질문 있니? 32번. 여러 가지 방정식은 어쨌든 인수분해를 마인드맵이 잘 돼 있으면 잘 할 수 있다. 1번은 치환이죠, 치환. 치환해서 바로 써볼게, 그냥. 라지 x 마이너스 3, 라지 x 플러스 4, 는 8이고, 그러면 라지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에 넘기가 마이너스 20.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다시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여기서 끝내지 말고 얘가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니까 이렇게까지 끝내야겠죠. 그치? 그다음에 2번. 2번은 뭐 요거 취하면 되겠지, 요거. 그러면 라지 x 제곱는 2 라지 x 플러스 3이니까 넘기면 이렇게 돼서 역시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다시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고, 아이고 요거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이제 다 되지.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된다. 뭐 얘는 짝꿍이고요. 짝꿍 이렇게 짝지으면 되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8x가 공통 부분이 나오겠죠. 그걸 라지 x로 치환해 볼게. 그럼 여기서는 라지 x 플러스 7 이렇게 바뀔 거고, 이거는 라지 x 플러스 15 이렇게 바뀔 거다. 그 다음에 플러스 15가 있는 거죠. 전개를 하시면 라지 x 제곱 플러스 22 라지 x, 그 다음에 105에 더하니까 120이네. 120. 이거 인수분해 10하고 10이네요. 10하고 12. 라지 x 플러스 10, 라지 x 플러스 12. 일단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죠. 뭘? x제곱 플러스 8x.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안 되고 x제곱 플러스 8x 넣으면 얘는 2하고 6 이렇게 되죠. 에다가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0 이렇게 된다. 선생님이 셋. 자, 또 다음. 해보자. 힘내시고. 이제 몇 시간 남았죠. 여기 지금 이 164페이지 특강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 인수분해 마이너에서 첫 번 1번이 공식이고 2번 치환, 3번 레임 차수, 4번 조립제법, 5번 대칭형 이렇게 해놨는데, 요게 대칭형입니다.
보면 좌우 계수가 C, 가운데하고 C 기준으로 좌우 계수가 이렇게 대칭인 거를 대칭식이라고 하고 또는 상반방정식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여기 써있듯이 교육과정 내거든. 그래서 이제 뭐 학교에서 알려주면 하고 안 알려주면 안 하는 약간 그런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정규 때는 설명을 할 건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해볼게. 한 번만. 6x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한 번은 봐놓으면 좋겠다. 셀이나 그런 참고서에는 들어있어. 플러스 5x 마이너스 18 플러스 5x 플러스 이렇게 되면 일단 가운데 항이죠. 가운데 항 x제곱으로 묶는 게 첫 번째 대칭이기 때문에 묶으면 6 플러스 5x 마이너스 38 플러스 x분의 5 플러스 x 제곱분의 6 일단 이렇게 놓기.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어디냐 x 제곱 여기 있고 x 제곱 요거 먹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내가 지금 잘못 묶었는데 6x 4제곱이죠. 그치? 이거 이상한 거야. x 제곱 요거랑 요거를 짝질 거고 이렇게 짝지어주자. 그렇죠?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을 잘 따라가야 돼요. 내가 조금 생각하면서 해보기 때문에 나직스로 시험을 할게요. 그러면 일단 요거 x제곱끼리 묶으면 6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지. 그럼 이제 곱셈공식 변형을 하면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뀌어요.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플러스 5로 묶으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묶이기 때문에 5 라지 x 나머지 마이너스 38 이렇게 쓰시면. 자 그러면 분배를 좀 해볼게요. 6x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5 라지 x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90. 보통은 이제 이런 대칭식이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게끔 돼 있어요. 인수분해 해볼까? 6일 뭐로 될까? 20 6일 5 10은 안 돼요. 30 10 2 3 이렇게 되네. 그쵸? 15 20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2x 2 라지 x 마이너스 3 라지 x 플러스 10 이렇게 돼요. 그럼 시험을 했을 때는 이제 다시 환원을 해야 되니까 집어넣어볼게. 뭘 라지 x에다가 요거를 다시 집어넣으면 2x 플러스 x분의 2 마이너스 5 다음 3x 거의 다 했어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여기 지금 x가 두 개가 곱해져 있죠. 그 x를 하나는 여기다 뿌리고 하나는 여기다 뿌릴 거예요. 분배를 하나씩 곱한다는 이런 의미예요. 여기다 먼저 뿌리면 2x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5x 이렇게 되고요. 3x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10x 이렇게 완성입니다. 자 여기서도 인수분해가 조금 더 되면 더 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2, 1, 2, 1의 마마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되네. 얘도 3, 1, 3, 1의 마마로 이렇게 하면 10 나오죠. 인수분해를 끝내면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끝낼 수 있다. 좀 이제 대칭, 가운데 거 기준으로 대칭 특수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344번이죠. 344번. 얘 보면 일단 치환하겠지, 치환.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15 라지 x 플러스 20 치환할까요? 자, 단순 치환을 했어. 단순 치환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지금 안 되죠. 그럴 때는 무슨 형이다? 분리형이다 했어요. 분리형이다. 그럼 분리형은 어떻게 풀어? 양수대치 누구의 제곱인지를 먼저 보시면 돼요. 그러면 라지 x 그리고 5의 제곱이죠.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고 이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럼 플러스인 경우에 10x죠. 10x. 그럼 원래 또 마이너스 15x가 되려면 x를 25개를 빼야 되는 게 이해되겠죠. 10x에서 마이너스 25x 해야 이렇게 바뀌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인 경우엔 5개 빼면 되죠. 5개. 일단 답은 누구다? 답은 마이너스가 일단 답인데 둘 다 마이너스일 때는 제곱수가 됩니다. 제곱수. 얘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지 x 플러스 5의 완전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5 라지 x가 돼요. 다시 이제 환원을 하시면 5의 제곱 마이너스 25 x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a 제곱 빼기 b 제곱 꼴로 보면 a 플러스 b 5x 그랬어.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서 내림차순으로 한 번만 더 다시 해볼게요. 요거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 이렇게 있는 끝났어요. 근데 묻는 게 있잖아. 알파분의 베타분의 가마분의 델타분의 요거 는 0에 내 근이 알파 베타 가마 델타인데 저걸 구하라는 거야. 그럼 저거 이제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요거 내 근이 알파 베타 가마 델타예요. 자, 어디에 근이 알파고 어디에 근이 베타고 감마고 이런 거 모르죠.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냥 내가 알파 베타는 얘의 근, 감마 베타는 얘의 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상관없는 것도 되겠어요. 그죠? 상관이 없죠. 정해준 게 아니니까. 그런다 이렇게 얘들아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봐.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요거 없고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어떤 상황일 때? 얘가 0일 때. 그럼 여러분들 그건 풀 수 있죠. 저거 통분해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구하잖아. 똑같은 거야. 4개짜리는 혼동되지 말고 2개씩 잘라서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서 근각의 수하는 게 한 번, 여기서 근각의 수하는 게 한 번. 2개씩 잘라서 계산하는 거지. 그거 설명해 주려고 푼 거고. 왜? 근거에 좋은 근데 필기는 첫 페이지 있어. 첫 페이지. 2차 때랑 똑같게 3차 때도 근거하기 관계가 있거든. 근데 약간 패턴이 똑같아서 외우기는 어렵진 않아. 자, 얘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요. 감마, 베타, 베타, 감마. 그러면 얘가 세 근이니까 인수 정리를 위해서 우리 얘를 인수분해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x-알파, x-베타 감마를 인수로 가는다는 거 이해되겠죠? 이게 지금 두 개가 똑같은 항등식이죠? 그러면 개수비교법을 해볼 수 있겠지. 개수비교를 해볼게. 우리 이거 근데 전개하는 거는 한번 해봤었거든? 어떻게 하냐? x 세제곱에 일단 x 세제곱 나올 거고
다음에 x 제곱항 해볼게요. 개수 만들기 원리 혹시 뭐였던 거 기억나요? 개수 만들기 원리는 개수를 만드는 원리는 뽑기죠. 뽑기. x 제곱항을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서 요거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뽑아서 조합해서 만드는 게 개수 만드는 방법인데, 항 만드는 방법인데, x 제곱 만든 거면 x 두 번, 상수항 한 번 이렇게 뽑으면 되겠죠. 봐봐, 마이너스 감마 뽑기지, x 마이너스 베타 뽑기지, x 마이너스 알파 뽑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x 제곱하기. 그 다음에 x 한 뽑아볼게. x 하나 뽑았어. 베타 감마. 또 x 하나 뽑았어. 알파 감마. 또 x 하나 뽑아. 알파 베타. 그래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이렇게. 상수항 어때? 상수 세 번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된다. 이거 되시겠죠? 여기 지금 두 개가 똑같은 식이잖아요. 개수 비교를 해봐. 그럼 A 똑같아. B랑 누구랑 똑같아? B랑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C랑 누구랑 똑같아? A 곱하기 요거랑 똑같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마지막 D랑 누구랑? D는 A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랑 똑같아요. 괜찮아요? 자, 그럼 결론을 내볼게. 요로 할 때 그러면 이 세 근의 합 있죠? 세 근의 합.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 양변 A로 나눈다면 마이너스 A로 나누면, 그 다음에 두 근 곱의 합, 두 개끼리 곱한 거의 합은 A분의 C가 돼. 마지막 세근 곱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 이게 이제 근각계수. 그러면 이제 팩터를 넣어볼게. 2차 때는 똑같아. 처음에 두 근 합 마이너스 A분의 B 곱 A분의 C 이렇게 했었지. 처음 시작이 마이너스야.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A분의 C, 그 다음 마이너스 A분의 B. 똑같아. 이 앞에만 좀 잘 기억해주면 되겠죠. 세근 합, 두 근 곱의 합, 세근 곱. 이렇게 된다. 된다겠죠. 자,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또 이거냐. 우리 2차 방정식 때도 합과 곱을 알면 식작성을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었어.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곱에다가 그대로 써. 3차도 마찬가지예요. 세근 합을 알아?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여. 두 근 곱의 합은 그대로 써. 세근 곱은 마이너스 붙여서 괄호 닫고 최소차항 개수만 써주시면 되겠다. 이해되시? 예를 들어볼게요. 세근이 1 마이너스 1 2예요. 자, 그럼 세근 합은 2죠. 두 근 곱의 합 구해볼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계산하는 거 마이너스 1. 세근 곱은 어때? 마이너스 2죠. 그러고 하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한다면 그 얘를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은 합에다가는 마이너스 붙여, 곱에다가는 그대로 써. 두 근 곱의 합은 세근 곱은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써주면 이 3차 방정식 작성이 끝난다. 이해되겠니? 전개를 다 일일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설명을 끝냈죠. 설명할 때 식작성하는 것까지. 자, 그 옆에 페이지에 예제를 좀. 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구할 때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 2 마이너스 감마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 솔루션 1은 제가 근각계수 관계를 구해놓고 전개를 다 일일이 한 거예요. 전개. 그 풀이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봐보세요. 아시겠죠? 근데 두 번째 풀이가 중요해요. 두 번째 풀이가
알파, 베타나 감마가 근이니까 인수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그럼 구하는 그 2 알파 그거 있죠. 그거는 그냥 x자리 2집어넣으면 답이 2집어. 이게 되거든. 그래서 답이 그냥 F자. 이해가 있으면 이제 그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럼 그 밑에 이제 다른 예제 하고 나왔죠. 방금 게 이해됐으면 이제 이렇게 응용이 되는 예제들을 좀 풀어볼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돼 있네. 자, 보세요. 아까 거는 함수값을 대입해서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인수 정리에서 일단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꼴로 되니까 그냥 대입을 해서 바로 그 꼴을 맞출 수 있었는데 얘는 있잖아요. 대입을 한다고 이 꼴이 바로 나오잖아. 여기다 어떤 x에다가 어떤 걸 대입한다고 이게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거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걸 집어넣잖아. f에다가 x 자리에 별표를 집어넣잖아. 그러면 일단 나오는 꼴은 별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빼기 감마 이런 꼴이야. 아, 그러면 내가 함수값으로 그냥 깔끔하게 구하고 싶으면 여기 뒤에 고정된 꼴이 빼기 꼴만 만들어주면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 빼기 알파로만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하나 빼낼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돼요? 얘로 빼내죠. 여기 하나 붙겠네. 얘를 빼죠. 또 하나 붙겠네. 아, 따라서 뭐야? 요거는 F2가 맞고 여기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답이다. 이해가 되겠어요? 두 번째 다른 얘기죠. 이번엔 3 플러스 알파가 있어. 원리가 똑같아요. 뒤에가 플러스니까 내가 바로 못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다 마이너스를 빼내면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감마 또 마이너스 또 붙이고 이해가 되시죠? 얘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입니다. F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괜찮겠네? 답이 실제로 이게 왜 상관다는 거야? 이거 다 전개해서 근거기 수거기에 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이죠. 2알파 빼기 여기까지만 잘하면 이런 이름은 이제 끝난 거예요. 역시 원리대로 자 마이너스를 빼내야겠지. 마이너스 한 번씩 빼내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뭐야? 뒤에가 빼기 1알파, 1베타, 1감마 이렇게 되잖아. 얘 2가 마음에 안 들죠? 또 어떻게 하면 또 2를 빼내면 돼요. 자, 2를 빼낼 거야. 2를 밖으로 빼낼 거야. 2를 빼내. 2분의 1 빼기 알파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거죠. 그치? 2 곱하면 딱 이거랑 똑같아지잖아. 얘를 2 빼낼 거야. 아, 2를 한 번씩 빼면 2가 3번 빠져요. 답이 뭐야? 마이너스 8배에다가 이건 의미하는 거예요. F에다 그냥 넣는 거예요. 2분의 1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 다음 페이지에 3차원식 급합을 했었고요. 그 다음 그 옆에 혈례근 성질 5번 테마 혈례근 성질 얘 한근이 1-루트 2 그럴 때 유리수 AB 값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 이제 솔루션 1은 그냥 대입해서 지금 이제 그 풀이를 보면 유리부, 무리부를 제가 다 나눠놓은 거야.
그게 0이 되려면 각각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풀인데 시간 대신 한번 읽어보시죠. 지금 시간상 이제 9호까지 설명을 못해요. 정규 때는 이제 설명을 해요. 솔루션 2를 이제 할 줄 알았죠. 솔루션 2. 똑같아요. 2차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혈내근의 성질이 있잖아. 그냥 2차, 3차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방정식, 다한 방정식에서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리면 자동으로 1 플러스 루트이고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얘가 지금 무리근이죠. 무리근의 혈내근 성질이 성립하려면 개수들은 유리수여야 되고 허근의 혈내근 성질이 성립하려면 개수들은 실수여야 된다. 그것만 주의를 하면 돼요. 아마 이제 지금 당장은 까먹을 거예요. 좀 이제 시험 때만 이제 딱 포인트 딱 집중해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두근 알았죠? 자, 3차 때도 마찬가지예요. 2차 때 어디서? 두근 알면 기계적으로 그냥 근각에서 관계 쓰는 거예요. 3차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 알면 근각에서 생각해야 돼. 2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 하나는 모르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는 모르니까 미지수 나요. 모를 때. 선생님 미지수 너무 많은데요? 아니야. 해야 돼. 그게 이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의 차이예요. 미지수가 많아도 끌고 가시는 거야. 왜? 내가 일단 모르잖아. 일단 하고 보는 거지. 세 개 하고 해볼게. 3개 더해봐. P 플러스 2. 그게 일단 마이너스 A야. 마이너스 A분의 근각의 중간. 색은 합구한 거야. 두근 곱의 합도 이제 할 건데 그거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밀어 넣을게. 색은 고문이고 색은 곱. 요거 2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거기에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2지. 색은 곱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이렇게 된다. P 값이 구해지는 P가 있죠? 여기다 대입하면 A 값이 마이너스 3이고 그럼 이제 B 값도 구할 수 있어요. P2 구했고 A 값 마이너스 3이니까 두근 곱의 합도요. 요거 2개 곱해 마이너스 1 이거 2개 곱해 P 곱하기 5니까 2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렇게 2에다 요거 곱하니까 2 마이너스 2루트 요게 지금 두근 곱의 합구한 거야. 그게 뭐야? A분의 C다. A분의 C 그 값이 B다 이렇게 여기 치워줘요. 3이네 3. 답을지 A, B, P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교재로 넣읍시다. 필수 7번 170페이지네. 필수 7번에 1번, 2번은 뭐 그냥 곱셈공식 변형이죠.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뭐 세 근이라고 했으니까 근각의 수학에는 다 구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얘는 3이고 두근 곱의 합 얘는 이거는 지금 1차만 개수가 0이죠. 그래서 1분의 0에서 0인 거예요. 색은 곱은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럴 때 1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완전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입만 하면 끝나겠죠. 2번은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이거 3개짜리의 세제곱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 뭐냐? 이거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 3 ABC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거 다 대입하면 돼요. 얘 구하는 건 일단 대입 요거 대입 요거 할까? 복잡하지?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인데 지우면 안 되는 세간 하면 얼마였죠? 얼마지? 3이죠 3.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거야. 이거는 이거 꼴만 보고 바로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다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를 3 마이너스 감마로 바꿔치기 해요. 베타 플러스 감마는 3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감마 플러스 알파는 3 마이너스 베타 다 집어넣어봐. 3 마이너스 감마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면 주어진 식이 이게 뭐야? 전개하는 게 아니고 F3은 F3 이해되시겠어요? 그죠? F3이 답이에요. 실제로 대입해봐. 27 사라지고 5 되고 답이 5가 맞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지? 여기 풀이고 그렇게 묶어치기 해놓고 다 전개했죠 지금. 답지 보니까. 그러니 그렇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걸 할 줄 알면 359번에 이 식을 보고 베타 플러스 감마를 좀 바꿀 수 있겠다. 알파 감마 플러스 알파랑 알파 플러스 베타 방금 한 거죠. 약간 느낌 좀 알겠니? 베타 플러스 감마를 똑같이 바꾸는 거야. 3 마이너스 알파로. 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통분해서 쭉 분배하면 좀 간단하다. 그냥 분배하는 거. 그냥 이거 통분하려고 해봐. 되게 미수가 많잖아요. 아니, 베타 제곱도 많고, 그죠? 하나의 아이디어를 알고 약간 이렇게 다른 것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꼬리 비슷하게. 360도 하고. 색은 B가 1대 2대 3이야? 1대 2대 3? 알파, 2알파, 3알파. 비율 알 때는 한 문자 표현하는 거죠. 한 문자 표현. 색은 확보해요. 6알파가 12야. 여기까지 근이? 색은 확보한 거야. 알파가 2. 이미 근이 확정이 됐지. 그러니까 다 구할 수 있어. A 값도 구할 수 있고 B 값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 18번. 6은 합이에요. 이미 2차 때 잘 할 수 있으면 3차 때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색은 합은 3. 두근 곱의 합은 마이너스. 색은 곱은 1. 여기까지는 근각에서 공식 쓴 거야. 그럴 때 얘를 세근으로 하고 x 세제곱 계수가 1인 3차원씩 구하라. 2차 3차원씩 작성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6은 합을 구해요. 6은 합을 구해요. 합. 걔는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이랑 감마 플러스 1을 곱하죠. 아니, 더하죠. 이해되시겠죠? 요거에 더하기 3이니까 얼마냐? 3 대입하면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근 곱의 합을 세로 구해보도록 해. 알파 플러스 1
너무 많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이거 말고 방법이 없어. 이거 계산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는 아니고 나랑 같이 해봐야죠. 잘해보자. 알파 베타. 우리 조금 이제 머리 좀 써보자. 나랑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잘 따라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를 튀어나오지. 그거 그냥 한 번에 바로 쓰자.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는 안 하고 나는 귀찮지 않아. 네, 이렇게 하면 좀 이제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알파 베타야. 알파 더하기 베타. 그다음에 베타 더하기 감마. 그다음에 감마 더하기 알파. 그러니까 뭐냐면 알파 2개, 베타 2개, 감마 2개. 걔를 표현해보면 이렇게 돼. 이렇게. 대입만 하면 이제 끝나. 3대 2 나누기 뭐야? 1, 1, 1. 맞죠? 계산하면 돼. 6, 9, 7이. 그다음에 마지막 세금 곱.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감마 플러스 1. 이건데 이것도 있잖아. 지금 이제 배운 걸 써먹으면 전개해도 되지만 얘는 그냥 빨리 써보면 마이너스 한 번씩 빼. 마이너스 한 번씩 빼면 마이너스에 F 마이너스 1이 돼. 이해가 될까? 마이너스 한 번씩 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니까 F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 대입.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3이 되죠. 다 구했어. 그러면 뭐야? 6이고 7이고 3이에요. 요걸 가지고 숫자성을 해보면 합에다가는 마이너스, 곱에다가는 그대로 쓰고, 등곱에 합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세등곱은 또 마이너스 붙이고 최고차함수 1. 이렇게 작성하면 이제 끝난다. 후가 필수 9번은 한근이 1 플러스 i면 나머지 한근 1 마이너스 i, 그리고 또 다른 한근 또 뭐 p 놓고 이렇게 뭐 하시면 되겠고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자, 진도를 조금 빠르게 떼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순열 조합까지는 해주려면 화요일이죠. 오늘 연립방식 끝내고 수요일날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열 조합도 조금 필수 10번.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필기 노트에 사실 좀 이제 자세하게 드리는데 제가 조금 좀 조절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컴팩트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x 세제곱은 1
이라는 요 방정식의 뭐 허근의 성질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네. 이걸 만족하면 자, 얘를 이항을 해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처럼 볼까? 그러면 a-b에다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맞을 수 있다. 이게 되겠죠? 그럼 얘가 0이려면 x가 1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거나인데 그럼 요 2차 방정식 있죠? 얘 판별식 써보면 음수가 1-4 해서 음수가 허근 두 개라는 거예요. 여기에 허근이 두 개가 있었죠. 우리는 지금부터는 걔에다 이제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그 허근을 이제부터는 오메가라고 해요. 오메가. 그러니까 오메가라고 해본다면 얘가 근이니까 일단 오메가 세제곱은 1이겠죠. 이걸 만들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을 만들어 하지. 자, 근데 혈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오메가가 얘의 근이면 오메가 바도 자동으로 근 아니야. 그치? 그럼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요거의 두 근이니까 근과 계수함을 쓸 수 있어. 두 근 합은 얼마나 나오는 거야? 두 근 합은 마이너스 1 나오죠. 두 근 곱은 어때요? 1 나오죠. 이런 걸 쓰죠. 사실 이제 테크닉이 되게 많거든. 근데 딱 여기까지만 일단. 원래는 뭐 오메가로 나누면 어때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 오메가는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오메가는 오메가 바분의 1 이렇게 돼요. 굉장히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럼 뭐 필기로 탐험한 불 내가 다 그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어디에 보내면 되냐면 맨 밑에 있지, 맨 밑에 박스, 그죠? 그게 오메가 바랑 똑같은 게 뭐 어떻게 바뀌느냐를 한 줄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금 달달달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냥 문제 풀면서 그냥 필요한 부분들만 그때 설명해줘요. 이게 되겠죠. 해봅시다. 우리 근데 이 포인트는 뭐야? 오메가 세제곱이에요, 세제곱. 우리 이거 어디서 봤냐면 i 코사이클 때 봤어. i 4제곱 1이죠? 얘는 3사이클 해. 알겠지? 3사이클. 그러니까 이거지. 40 더하기 20 더하기 1. 40 더하기 20 더하기 1. 얘는 어때? 3으로 나누는 거죠.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지. 오메가 하나만 나누면 오메가 40제곱. 그 다음 오메가 20제곱은 3으로 나누면 두 개 남죠. 오메가 제곱으로 더하기 1이네. 얘는 얼마다? 빵이야. 다 빵이겠어요. 뭐 3번 먼저 해볼게. 그 다음 2번 하고. 자, 요거는 이제 바꿔보면 오메가의 10제곱은 오메가 3으로 나누면 오메가 하나 남아요. 오메가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3 오메가 제곱 플러스에 2 오메가 반대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방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 딱 뭐가 정답이나 할 수 없고 오메가 바를 웬만하면 오메가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오메가 바를 오메가로 바꾸려면 이걸 쓰거나 이걸 쓰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걸 쓰면 오메가 분의 1이라는 애가 만들어서 좀 기분이 나쁘니까 이걸 좀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다.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 수 있어요. 위에 거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또 분자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테마가 있거든요. 2차식 할 때 고차식 값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나눗셈 아니면 차수 떨구기 하시면 돼요. 보세요. 근데 단순 나눗셈을 해도 이제 똑같은데 차수 떨구기랑 하는 거예요.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냥 집어넣고 이 오메가 제곱
위에가 마이너스 3오메가 마이너스 5오메가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죠. 해서 얘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5가 약분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면 오메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5에 오메가 플러스 1. 마이너스 5. 자, 2번. 얘도 다 바꿔치기 하면 돼.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바뀌어요. 이것이 이해되죠? 네, 되죠. 그럼 봐봐. 요거 빵. 그리고 요거 합치면 빵. 나머지 1. 이 답이야. 자, 366번. 365번은 분수꼴이죠? 분수꼴은 통분하시면 돼. 366번 해볼게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거 봐봐. 오메가 세제곱, x 세제곱 플러스 1이야 이거는. 이게 이해하면 아까는 세제곱은 1이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1이지.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볼게요. 구하는 문제는 지금 이거고요. 근데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될 때도 하는 건 똑같아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는 플러스 1은 0이므로 얘를 인수분해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럼 얘의 서근은 2차 방정식을 만들고 하는 거고 성질들을 쓰면 오메가 세제곱은 일단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사이클이 몇 개냐? 6사이클이 6사이클. 얘 한 번 더 완전 제곱하면 오메가 6제곱이 1이 되죠. 얘는 6번 돌아서 한 바퀴 되는 놈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고 요거의 두분이 오메가 가니까 두분 합은 1 두분 곱은 1 요 정도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얘를 이제 구해보면 요게 전체 켤레가 안으로 쪼개 들어갈 수도 있다 했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오메가 바 빼기 1의 반대 1의 반은 어차피 1이니까 실수의 켤레는 자기네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위에 또 갈게요. 2 오메가 플러스 1 2 오메가 바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전개를 해볼게요. 분모는 오메가 바 마이너스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이고 분자는 4 오메가 바 플러스 2배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 이렇게 바꾼다. 여기까지 괜찮죠? 요거 대입만 하면 끝나요. 합과. 여러분들 378번은 풀도 안 해요. 좀 많이 어려서 숙제할 때 378번 푸지 마시고 375번 날아가죠. 375번. 자, 이거 우리가 이미 연습을 좀 해봤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 x는 마이너스 2의 세근이 1, 4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 되겠어요? 이거 많이 해봤죠? 따라서 이거랑 똑같은 말은 또 뭐야? fx 플러스 2는 0의 세근이 1, 3, 5고요. 그 다음
요게 지금 F가 3차예요. 3차. 근데 3차에다 0차 더해봤자 사실은 마이너스 2라는 0차 함수를 뺀 거야. 뺀 거. 그래서 여전히 차함수긴 해요. 합함수가 아니야. 어쨌든 3차에 암수를 더해봤지 여전히 3차고 최고차는 3차 따라가는 거야. X로 계속 1이는 거예요. 여전히 3차 함수고요. 그러면 fx 플러스 2라는 거는 3차 다음이니까 최고차함수 1이고 자, 여기다 쓰면 색은 1 써면 합은 어때요? 색은 합은 9점. 두근곱의 합 3 더하기 15 더하기 5 이게 두근곱의 합이죠. 얼마냐? 24. 세근곱은 15점. 그래서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두근곱의 합은 그대로 쓰고 세근곱은 마이너스 붙여서 작성하면 딱 끝나죠. 그럼 fx는 2반 이하하면 fx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를 이항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2로 가니까 이게 마이너스 17로 바뀌겠네. 그치? 예의 fx는 0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래. 그러면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3차니까 조립제법에서 다 인수분해를 해야 되지만 근거계수 관계를 아니까 세근곱은 그냥 17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오늘 여러 가지 방식 좀 마무리 좀 해볼게요. 하고 조금 1차 방식은 조금 나가야 돼요. 연립 방식 조금 다 나가. 이 y는 3x-2로 정리를 해서 밑에다가 이제 대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도 풀 수도 있고 그 두 번째 식을 보면 저거 혹시 인수분해 되니? 두 번째 식 인수분해가 돼요? 그죠? 되죠? 그렇게도 풀 수 있고 자 한번 이 두 가지 풀이를 다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y는 3x-2로 정리를 한 다음에 대입을 해보시면 2x 제곱 밑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하고 y 제곱하니까 12x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전개 좀 해볼게요. 2x 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지워지고 2x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되겠네. 그게 일단 0이어야 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인 거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x값이 1 나오거나 2 나오거나 이렇게 두 개 되는 거 되겠니? 그죠? 그럼 그에 따라서 y값도 두 개인 거예요. x가 1일 때는 y가 얼마인 거예요? 1고 x가 2일 때는 y값이 4다 해서 답을 써주려면 해를 두 쌍을 써줘야 되는 거야. 1,1, 2,4. 연립 2차 방식은 그러니까 해가 두 쌍 이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하나의 차이점인 거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이번에 이제 밑에 거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2, 1, 1, 1에 마마로 되죠. 이렇게 거기다 x, x, y, y만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요게 0인 거니까 첫 번째 2x가 y일 때, 즉 y 값이 2x가 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니? x가 y랑 같을 때죠. y가 x랑 같을 때.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럼 첫 번째 y가 2x일 때는 이제 또 요거랑 연립을 하는 거예요. 요거랑. 이게 되겠죠? 그럼 2x가 3x-2랑 같겠네? 정리를 하시면 x가 2 나오는데. 그죠? 그때 y 값은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4가 나올 거고요. 요때 y는 x일 때는 또 저거랑 연립을 하면 x가 3x-2겠지. 그러면 정리하면 x값 1 나오요. 그때 y값은 역시 1 나오겠죠. 그래서 1,1, 2,4 똑같이 나온다. 되겠죠. 두 가지 유형이에요. 크게. 대입을 해서 풀거나 아니면 인수분해가 되면 그 각각에 대해서 케이스 분류해서 그때그때 연립을 해준다.
딱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여러분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음. 자, 요 필수 12에 2번 해볼게. 2번 보시면 첫 번째 식이 인수분해가 되죠. 첫 번째 식이 1, 1에 2, 1 해서 여기다 마 붙이면 딱 인수분해지. 이렇게 y, y. 그쵸? 그럼 요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일 거야. 첫 번째 x랑 2y랑 같을 때 요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y랑 같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어, 연립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저 밑에 있는 x제곱 플러스 2y제곱은 6에다가 대입을 해볼게. x에다 2y를.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6y제곱이 되겠고 그게 6이네. 따라서 y 값이 뿔마 1이 나오죠. 그러면 y가 1일 때랑 y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각각에 대해서 x값도 또 다르게 나오는 거야. y가 1이면 x값 2죠. 이때는 마이너스 2 되겠네. 자, 이렇게 찾았고요.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y를 이번엔 대입해볼게. 그럼 3y제곱이 6이 되겠네. 밑에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그럼 y제곱이 2니까 y 값이 뿔마 루트 2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y가 루트 2일 때랑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요때는 x값도 루트 2가 될 거고 요때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요 네 쌍이 전부 해요. 네 쌍이. 네 쌍을 다 써주면 되는 거야. 문제 따라서는 이렇게 다 구하게끔 하고 뭐 x 더하기 y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라. x 곱하기 y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라.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내요. 요거만 내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너네 요거 풀 줄 알아? 풀 줄 안 다음에 더한 거 곱한 거에 뭐 최대 최소까지 구해봐. 이렇게 낸다는 거죠. 뭐 합은 3 마이너스 3 2루트 2. 그러니까 최대는 3이 최대값이네. 뭐 그런 식으로 구하면 하면 된다는 거야. 대입하거나 저기 뭐야 인수분해 하거나. 자, 필수 13번 대칭식이다. 이건 뭐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대칭식이 뭐를 보고 이제 대칭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요거 x랑 y를 자리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x에다 y 넣고 y에다 x 넣어봐. 그래도 요 식은 똑같은 거 되겠니? 원래 식이랑 그치? 그런 걸 x, y를 바꿔도 자기 자신의 식을 그걸 대칭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풀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뭐 여기 풀이에서는 지금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는 지금 이 문제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풀이라 별로 좋지 않은 풀이에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 일반적으로는 자 대칭식일 때는 무조건 x 플러스 y를 u, x 곱하기 y를 v로 치환을 하시는 거야. v로.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주어있는 위에 줄 있죠. 걔는 곱셈공식 변형으로 얘 uv로 한번 표현해 볼게. 그럼 u 제곱 마이너스 2v 값이 34 되는 거 되겠니 일단? 그지? 두 번째는 뭐야? v가 15죠. v가 15. 그럼 v15를 그냥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풀리겠네. 그럼 u제곱이 얼마야? u제곱이 64네요. 따라서 u 값이 뿔마 8이야. 그러니까 x 플러스 y 값이 8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 8일 때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v 값은 이제 15로 고정이죠. 그럼 있잖니. 자, 이거를 또 이제 연립을 해서 풀어야 돼요. x, y 값을 내가 구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 y는 해서 정리해서 대입해서 풀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요 풀이를 기억하시면 돼. 다시 대칭식이면 요거는 고정. 치환해서 바꿔치기 하고 uv 값을 구하는 것까진 고정.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얘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처럼 볼 거야. 자, 그래서
x,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지금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변수를 이제 내가 t라고 해본다면 t제곱에 합에다가는 마이너스 붙여요. 곱에다가는 그대로 써. 이렇게 된다. 이해되죠? 얘는 어때? 합에다가는 마이너스 붙여. 곱에다가는 그대로 써.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t로 써요. t. 이게 지금 이 문제는 3하고 5로 인수분해가 이제 돼요. 그러니까 되니까 조금 쉬운데 이제 의미를 살펴보면 이거의 두 근이 xy죠. 두 근이 xy. 자, 그럼 근을 구해봐. 3이거나 5죠? 이거의 두 근이 xy이기 때문에 x가 3일 때가 있고 x가 5일 때가 있어요. 자, 이거 잘 들어봐요. 이게 조금 헷갈려. 어차피 이게 지금 대칭이시기 때문에 x, y 값이 서로 바뀌어도 똑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의 두 근이 3하고 5밖에 없어. 근데 그 두 근을 x, y라고 했어, 내가. 그러면 x가 3을 가져가면 자동으로 y는 5 가져가야 되겠죠. x가 5 가져가면 자동으로 y는 3 가져가야 되겠지. 딱 보니까 어때요, 또? 네, 서로 대칭이 맞죠. 이런 관계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죠?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자동으로 누구를 갖는 거야? 마이너스 5를 하는 거야. 요거의 두 근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인데 그 두 근이 x, y니까 x가 얘를 가져가?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y가 가져가야 돼요. 그 대칭이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5면 y가 마이너스 3 된다라는 거. 이렇게 총 4쌍을 구할 수 있다. 여기 이제 대칭식이에요. 대칭식. 요 2번. 뭐 1번도 마찬가지고. 1번 대칭식인 거 되겠니? x, y 바꿔도 식 그대로죠. 2번도 대칭식이죠. x, y 바꿔도 식 그대로지? 한번 해볼게요. 이거 2번 해볼게요. 2번. 자, x 플러스 y, x, y, v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식이 u제곱 마이너스 2v에다가 플러스 u는 2로 바뀌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u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u제곱 마이너스 2v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xy니까 더하기 v. 값이 1이다.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럼 u제곱 플러스 u 마이너스 2v가 이고 u제곱 마이너스 v가 1이다. 일단 요거를 유비를 연립을 먼저 하셔야 돼. 연립의 기본은 뭐 대입이죠. 그러니까 v를 대입하면 좋을 것 같아. v는 u제곱 마이너스 1로 해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시면 u제곱 플러스 u 마이너스 2u제곱 플러스 2 값이 2가 되는 거죠. 이제 우변이 이렇게 지워지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u제곱 플러스 u가 제로가 된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u제곱이 u제곱 마이너스 u가 0인 거니까 u로 인수분해하면 u가 0 또는 1이겠네요. 0 또는 1. 그럼 u가 0인 경우엔 v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요. u가 1인 경우엔 v가 0이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따져봐야 돼.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바꿔치기를 해. u는 x 플러스 y였어. xy x 플러스 y가 1, xy가 0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xy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작성을 해보면 합에다가는 마이너스 붙이고 곱에는 그대로 쓰고, 합에다가는 마이너스 붙이고 곱은 그대로 쓰고, 이렇게 작성이 끝난다는 거죠. 뭐 t값이 뿔마 1이네. t값이 뿔마 1이요. 그러니까 근이 뿔마 1인데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xy니까 x가 1을 가지면 y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1 가지는 거고, x가 마이너스 1 가지면 y는 1 가진다라는 얘기죠. 얘는 근이 0하고 1이죠. 그럼 x가 0 가지면 y는 1 가지고, x가 1 가지면 y는 0 가진다. 이렇게 된다는. 이렇게 해서 이제 풀이가 끝났다. 그다음에 자, 필수 13번. 이 결국에 우리가 지금 연립이차 방정식 풀어보면 다 이제 대입으로 풀잖아요. 대입을 하면 결국엔 한 문자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되냐? 2차 방정식이 돼. 2차 방정식.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에 잘 생각을 해봐.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하겠죠. 2차 방정식이 나왔을 건데, 이 뭐 x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고 해봐. 그럼 이거에 근이 두 개예요. 만약에 실근인. 그러면 x 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x 값이. 그러면 y도 자동으로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야? 해가 두 쌍이 나온다는 거야. 두 쌍. 언제? 이건 그냥 대입했을 때 실근이 두 개면 당연히 해도 두 쌍 나오는 거야. x 값이 두 개니까. 만약에 이렇게 대입해서 만든 방정식이 중근이에요. 즉 해가 하나야? 그럼 x 값 하나라는 거지. 그러면 그거 대입해서 만든 y 값도 하나겠네요. 그러면 대입해서 중근이면 그냥 해도 한 쌍. 자, 대입했는데 해가 없어? 실근이 없어? 그러면 해도 없는 거죠. 뭐 이게 뭐 특별한 게 없겠죠? 그러니까 오직 한 쌍의 해다? D가 0이다라는 거야. D가 0이다. 그죠? 그 여기 이제 풀이를 보시면 K 빼기 Y를 정리를 해서 맞아서 보이죠? K 빼기 Y 해서 대입해서 Y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D 0 쓰면 그냥 끝난다 문제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왜 이래? 먹통됐는데? 됐다. 연립이차 방정식의 활용. 자, 지름 길이가 13인 웜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둘레가 34래. 그럼 이제 뭐 그림은 그려야겠죠? 좀 못 그렸는데. 그래서 이제 내접을 한대. 내접을 하고 둘레 길이가 34래. 우리 이런 거 해봤거나? 결국에 이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XY로 나야겠죠? XY로 나올 것 같아. 둘레 길이가 34니까 X 더하기 Y의 2배가 34니까 얘는 17이 되겠다. 그리고 또 뭐야? 반지름, 지름 길이, 지름 길이네, 지름 길이. 지름 길이가 13? 이게 13이라는 얘기네. 피타고라스 써야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 169다. 그럼 얘는 이제 대칭식이니까 대칭식 풀듯이 풀어도 되고, 그냥 대입하셔도 되고, 본인 마음이에요. Y에다 17-X를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하면 X제곱 플러스 289D 마이너스 34X 플러스 X제곱.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34X에 빼면 얼마야? 123는 0. 인수분해를 해야 돼. 누구로 될까? 3 곱하기 41 맞죠? 그러면 6. 3, 42 안쪽에 있는데 설마 17, 17이 여기 없나? 49 289 맞았네. 뭐 나 왜 이래? 120이죠. 120. 120.
그러면 얘 누구로 쪼개면 좋아? 3하고 40 이렇게 되면 돼요. 에다가 어머? 근데 마마네 마마. 그러면 10, 12? 그쵸? 12, 10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거기다 마마. 그럼 딱 나오네. 그쵸? 그래서 x 값이 5거나 10이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거든. 근데 x 값이 5면 y 값은 10이고 이것도 사실 이 대칭식이니까 당연한 결과예요. y 값이 x 값 10이면 y 값 5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항상 조건이 달려 있을 거거든. 가로가 세로보다 길대. 그러니까 x가 y보다 커야 돼요. x가 y보다 커야 되니까 12, 5가 답이다. 12, 5. 여러분들 뭐 요거는 할 줄 아니? 1의 자리랑 384번, 1의 자리랑 10의 자리 바꾼수 이런 거 중학교 때도 많이 해봤죠. 아, 중요한 건 10x 플러스 y, 10y 플러스 x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 거지. x, y라는 숫자를. 필수 16번. 공통인근을 갖는 방정식 여기 돼 있어요. 공통근을 갖는데 공통근. 그러면 그냥 공통이니까 그 근이 누군지가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뭐 그걸 알파라고 놓고 뭐 대입을 하겠죠.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뭐 근이다는 대입밖에 없으니까 할 게 없는 거야. 일단 뭐 대입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연립을 이제 잘 안 해봤거든요. 이거 이제 보시면 위에서 아래를 이제 빼봐. 사실 이제 빼도 되고 원래는 이제 우리가 뭐 대부분은 이제 연립을 대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알파 제곱에 대해서 지금 알파 제곱이 공통이 있으니까 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같겠네 하고 한번 써보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얘를 이제 넘겨볼게요. 2 빼기 k로 넘기고 얘로 넘기면 k 빼기 2의 알파 이렇게 묶일 수 있어. 요거 두 개가 사촌이죠, 사촌. 나누면 딱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죠.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 그치? 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는 0 될 거니까 k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 필수 16번은 뭐 잘 안 나는 이건 이제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정수 조건 방정식 특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시고 실수 조건도 넘어가요. 특강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특별한 케이스라 그리고 저기 398번은 푸지 마세요. 398번 나중 푸실 때 푸지 마시고 395번도 푸지 마. 자, 그다음에 396번을 지금 나랑 같이 해볼게요. 보시면 요게 공통인 해를 봤는데 아까 그거 공통근 그거는 잘 안 나오고 이게 연립방정식이 두 개가 공통인 해를 갖는다 요건 잘 나오는데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도 이런 문제를 풀어봤거든. 이 문제의 그냥 포인트는 딱 하나야. 식이 숫자가 다 나와 있는 것끼리 그냥 연립하면 끝나. 이해될까 얘들아? 되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 4개의 식을 다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아무거나 내 맘에 드는 거 2개 골라서 그냥 연립해서 해 구하고 여기에 구한 해 대입해서 A, B 값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괜찮겠죠? 예, 계산만 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 부등식이었어요. 부등식. 부등식은 조금 이제 1차는 뭐 나름 컴팩트하게 끝낼 수 있어서 금방 할 거야.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순열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인데
자, 뭐 기본 성질 뭐 요런 것부터 해볼게요. ABC가 실수래? 필수 1번 보는 거예요, 지금.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억법 맞을까, 얘들아? 기억법? 기억법 어때요, 기억법? 0AB면 그러니까 이제 뭐 묻는 건 결국엔 그거야. 역수치하면 부동호가 지금 바뀌냐가 질문의 요지죠, 지금. 역수치하면 부동호 방향 바뀔까? 일단 뭐 답을 알려주면 역수치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요. 요거는 좀 암기를 해두면 좋아.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에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건 이제 음수 부분이거든요. 자, 만약에 이렇다고 해봐. 그 역수치하면 부동호 방향 바뀌죠. 이렇게. 얘는 오케이야. 얘는. 그치? 이제 음수도 그런가 하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돼.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그러면 역수치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냐 한번 따져보세요. 어떨까? 맞죠? 그죠? 통분해봐. 마이너스 6분의 3이고 마이너스 6분의 2, 6분의 2, 6분의 3이고 이렇게 되니까 얘가 더 큰 거 맞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기억하시면 돼. 역수치하면 무조건 바뀌어, 무조건. 알겠죠? 기억법 맞고요. 그다음에 니은법. A가 B보다 크면 이러냐? 이건 뭐 중학교 2학년 문제지, 이거? 똑같은 수 C에서 똑같은 수를 이제 뺀대. 근데 마이너스 2죠. 여기다 마이너스 20 곱해봐.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지. 그래서 더 작은 걸 더한 거기 때문에 이거 맞는 복이죠. 그대로 요 양변에다가 또 CC 이렇게 더한 거니까 이렇게. 자, 그다음에 디귿번. AC가 BC보다 크면 저러냐? 이 식에서 저 C분의 A, C분의 B를 만들려면 양변을 딱 뭐로 나누면 좋거든? 뭐로 나누면 AC, BC가, 아니, C분의 A, C분의 B가 나올까? 얘를 누구로 나누면 C분의 A가 돼요? C 제곱이죠, C제곱. 그치? C제곱으로 나눈다 뜻이죠. 그럼 양변을 C제곱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냐 이 문제예요. 근데 C제곱은 항상 양수죠. 그럼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지. 그래서 이거 틀린 복이라 되겠죠. 필수 2번 1차 부등식 문제인데 여러분 이미 1차 부등식 풀 줄 알죠? 똑같이 푸는 거야. 자, 어떻게? x는 x끼리 일단 몰아야 되겠지? 하고 얘가 작거나 같다고요? a-2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미 문제에서 해가 x가 마이너스 1 이하다라고 지금 준 상황이야. 이미. 그럼 보세요. 우리 1차 방식 풀 때 어떻게? ax b꼴 정리한 다음에 양변 a로 나누죠. 그지? 양변을 얘로 나눌 거야. 그럼 그때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잖아. 얘가 음수일까 양수일까를 고민을 하고 나눠야 되는데 이미 뭐래 이미 부등호 방향이 왼쪽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얘가 그냥 양수란 얘기예요. 아, 얘가 양수구나 늘 일단 알 수 있어요. 이걸 일단 짚고 가셔야 돼.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까지 알려준 거야? 요 부분이 그냥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1이랑 똑같다는 것까지 알려준 거예요. 자, 양변에 a제곱 마이너스 4 곱해볼게. 이렇게 돼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3 이렇게 돼. 그 a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3이야. 근데 뭐야? 얘가 0보다 커야 되잖아. 자, 2 대입해봐. 안 되죠. 근데 마이너스 3 대입하면 0보다 큰 거 맞지? 그래서 답이 얘로 결정이 된다. 이런 느낌인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필수 3번 볼게요. 필수 3번. 자, 1번 봅시다.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이란 걸 또 풀 수가 있거든? 음, 푸는 거는 네, 똑같아요. 자, 하나씩 해볼게. 위에 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서 결국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 되겠니?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첫 번째 식이 일단 이렇게 나왔어. 자, 두 번째 것도 정리 좀 해볼게요. 5x-11, 2x 플러스 2인데 3x가 13 이하니까 x가 3분의 13 이하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어요. 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해야 되거든요. 연립을.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수직선을 그려. 그리고 3보다 작다를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3분의 13은 여기 있네. 4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리겠죠. 등호가 들어있는 건 색칠을 하시면 되고 등호가 안 들어있는 건 빵꾸를 뚫으면 돼. 그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즉 겹치는 부분만 색칠을 해주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답은 뭐니?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 될까? 자, 부등식을 풀었는데 뭐 이렇게 나왔어요. 해가 A부터 B까지래. 그럼 얘 해는 겹치는 부분이 여기죠. 그래서 A 초과 B 미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점이 3이래.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범위는 어떻게 되냐? 겹치는 부분이 일단 양쪽은 없지. 겹치는 게. 근데 여기도 둘 다 3지점도 둘 다 빵꾸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없다.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요 흰색만 흰색도 색칠이고 노란색도 색칠이야. 그럼 두 개 겹치는 부분 딱 3에서만 있는 거지. 그때는 해가 그냥 x는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뭐 하나가 여기에 색칠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밑에 부분에 하나가 색칠이 이렇게. 자, 요때는 어떨까요? 요때 겹치는 게 이 3지점은 지금 겹쳐요. 3지점은 하나는 빵꾸고 하나는 색칠이죠. 그러니까 안 겹치지. 그 겹치는 부분은 요 왼쪽만 겹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가 요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겠니? 자, 이번에 이제 지금까지는 AND를 한 거고요. 이번에 이제 또는을 할 건데 또는 여기 이제 노란색, 흰색은 지금 빵꾸인 상황이야. 노란색이 이렇게 구간이 나와서 두 개가 이제 색칠이 됐어요. 노란색은 색칠이래. 흰색은 빵꾸고. 그럼 얘는 이걸 다 합치면요. 여기 채워지고, 여기 채워지고, 여기 채워지고, 빵꾸도 채워졌지. 그러니까 얘는 해는 모든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요 정도 그림만 이해하면 1차 분홍식, 연립 1차 분홍식 푸는 건 이제 뭐 크게 어렵진 않거든? 요 2번. 일단 뭐 개수가 소수일 때는 10의 거듭제곱 곱하고 개수가 분수일 땐 최소 공배수 곱하는 거죠. 1번에다 10 곱하면 이렇게 돼서 x가
3 이상이다. 일단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거 12 곱해볼게. 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13 1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여기까지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방식 풀듯이. 그래서 이 그림을 표현하면 돼. 자, 3 이상 그려놓고 마이너스 2분의 1 초과 걔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찍히죠. 걔는 빵꾸를 뚫어야 돼. 그럼 이 두 개 겹치는 부분은 어디야? 여기죠, 여기. 답은 3 이상이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다. 내가 뭐 잘못했니?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내가 2분의 1을 썼구나. 그림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로만 바꾸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한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 시험 문제 둘째 페이지 정도로 좀 잘 나거든요. A, B, C 꼴. 우리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A는 B는 C 꼴 연립방정식 풀 때는 어떻게 했냐면 A는 B 하나 잡고 B는 C 하나 잡아서 이렇게 두 개 연립방정식 풀었죠. A는 B는 C 꼴 풀 때. 이 연립 1차 부등식에서 이런 꼴, 지금 딱 요 꼴이죠. A, B, C 꼴로 된 부등식을 어떻게 푸냐면 연립방정식 때는 A는 B는 C 꼴은 얘를 잡든 아니면 A, C를 잡든 전혀 상관이 없었어. 근데 부등식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부등식 때는 무조건 이거 하나 이렇게 두 개만 고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봐봐. 내가 만약에 A가 B보다 작다 1번을 하나 선택을 하고 B, C가 아니고 A가 C보다 작다를 선택을 했어. 만약에 이걸 풀었단 얘기야. 과연 이거 푼 거랑 이거 푼 거랑 똑같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B, C의 대소가 결정이 안 되거든. 이 문제. 그죠? A가 그냥 B, C보다 작다는 것만 되는 거지 B가 B랑 C 중에 누가 크다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부등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가 정확히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1번 and 2번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뭐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자, 저거 1번 해볼게요. 요거 하나 이렇게 하나 푸는 거야. 그러면 여기 좀 이용하자. 풀으면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x가 3이하다 이렇게 나왔대.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6초가 이렇게 그리죠. 3 이하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네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된다. 중요한 건 이건 end에 end 5할이 아니라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6초가 3 이하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된다. 뭐 그거 말고는 크게 뭐 특이한 건 없기 때문에 아시고 자, 필수 5번 볼게요. 필수 5번. 요거 이제 연립부등식을 풀어볼게. 첫 번째 거는 풀어보면 x가 4 이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냥 x가 4 이하다. 두 번째 거는 x가 4 이상이라지. 어머, 이거 뭐야? 그림 좀 그려볼게. 하나는 4 이상이고 하나는 4 이하예요. 이렇게. 그럼 두 개의 공통 부분은 4밖에 없죠. 그래서 x는 4가 답이야. x는 4. 부등식이지만 해가 딱 하나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2번을 보면 첫 번째 거 3-2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3 그러면 3x가 5 18 그럼 x가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다음 두 번째 거 2x가 16 이상인 거니까 x가
8 이상이다. 이게 나오겠네요. 2x가 16 맞죠? 16. x가 8 이상이다. 그러면 얘 이제 그려보면 6보다 작다는 이렇게 될 거고 8 이상이다는 여기 색칠 이렇게 그려지죠. 얘는 해가 없죠. 겹치는 게 없지.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심지어 얘가 아까 이제 쌤이 뭐까지 해줬냐면 얘가 6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도 해가 없는 거예요. 6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도. 왜? 색칠 이렇게 나가는 건데 양쪽 안 겹치고 여기 빵꾸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안 겹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해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1차 부등식은 좀 할만하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태까지 한 거보단 방정식보다는 쉬워. 방정식보다. 그다음에 필수 6번. 이렇게 좀 이제 해를 알려준 경우에 이렇게 첫 번째 거 해 구해보면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바로 구해보면. 자, 두 번째 거는 좀 전개를 해볼게요. 해서 4x가 12 더하기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서 해가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자, 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해서 해를 구할 건데 문제는 이미 답을 알려주신 거야. 문제에서. 그럼 뭐니? 이게 해가 이렇게 된다니. 이게 지금 어떻게 그려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해가 이렇게 나왔어. 하나가 등호가 있고 하나가 없네? 등호 있고 등호 없네? 그럼 등호 있는 애가 무조건 얘가 되겠죠. b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분의 15가 얘랑 같으니까 요게 15겠네. 15. 그 a 값이 3이다 이렇게 결정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해가 주어졌을 때는 그거에 맞춰서 풀이를 하시면 된다. 자, 이제부터가 좀 중요해요. 필수 7번, 필수 8번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다. 지금까지는 뭐 그냥 쉬어가는 타임이었고 이 연립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아야 된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필수 8번은 해의 개수가 주어지는 문제죠. 사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거는 이제 필수 8번이고요. 이거 한번 해볼게. 풀이를 해보면 2x가 4 이상이다 이렇게 이항이 된 거니까 x가 2 이상이다 이렇게 해 얻었고요. 두 번째 부등식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게 지금 a가 미지수죠?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2 이상이야 하나는. 다른 하나는 2a-4보다 작다는데 그러면 일단은 나 그림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다라는 거 정도는 괜찮지. 그치? 해가 없으려면.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2a-4가 만족을 해야 되는 조건은 일단 2보다는 어때야 됐어?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2보다는 작아야겠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필수 7번, 필수 8번 문제를 푸는 스텝이 두 가지야, 두 가지. 첫 번째 스텝은 경계값 찾기. 그게 무슨 얘기냐? 요놈의 경계가 되는 값을 찾은 거야. 되긴 경계가 되는 값을 찾아서 범위를 일단 구하고 두 번째 같아도 되는지 체크를 하는 거야. 같아도 되는지 체크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얘보다 작은 건 오케이야. 근데 같아도 여전히 이 해를 갖지 않는다는 걸 만족을 하는지를 꼭 테스트를 해야 돼요. 자, 해볼게. 2a-4가 만약에 2랑 딱 겹쳐요. 정확히 같아져.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빵긋 뚫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돼도 여전히 해가 없니? 그쵸? 왜냐면 안 겹치잖아. 같아져도. 그래서 같아도 되는 거야. 그 등호를 포함해 주는 거야. 그 등호 하나 차이로 답을 칠 수 있다. 그래서 a가 3 이하다 이렇게 답을 내리시면 돼요. 자, 필수 8번.
이거의 이제 테마는 해의 개수가 주어진 엘리베이터 부등식이에요. 해의 개수가 주어진 부등식은 무조건 방금 투스텝 있죠. 그거로 푸는 거예요. 첫 번째 경계값 찾기. 두 번째 갖다 두는 체크. 자,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4-x 2x-2 그러면 3x 6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두 번째 거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죠. 잘 들어봐. 그러면 얘를 이제 수직선에 표현을 해보면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고 얘가 해가 하나야 될 때. 그럼 일단은 a가 a 이하다라는 그림이 왼쪽에 그려져도 안 되겠지. 해가 있긴 해야 되니까 일단 이쪽에 있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a를 여기다 찍고, 그러니까 일단 고정이 되는 거 내가 이미 확실한 건 그려놓고선 그 다음에 미지수인 거를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자, 근데 강력한 포인트가 있죠. 지금 정수 해가 한 개래, 한 개. 여기 들어간 해가. 그럼 딱 누구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정수 누구? 2 초과니까 3이 들어가야 된다고. 3. 잘 들어보세요. 3이 여기 들어가고요. 4는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되죠. 4는 바깥에 빠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경계값을 찾은 거예요. 1번 경계값 찾기. 3과 4가 경계다. 경계를 찾은 거야.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같아도 되는지 체크를 해야 돼. 얘는 지금 양쪽이죠. 양쪽 다 테스트 해야 돼. 자, A가 만약에 지금 색칠인데 3이랑 같아져요. 그래도 여전히 해가 한 개니? 그죠? 3 하나 맞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근데 만약에 4랑 같아져. 그러니까 3은 같아도 되는 거고 4랑 같아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서 요 안에 이 부등식 안에 들어있는 해가 정수해가 3, 4 두 개가 돼버려요. 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제 답이다. 괜찮겠어요? 이게 이제 어렵게 나오죠.